원화도에 관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원화도 전체의 동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듯이 동작을 보내고 맞이하는 것, 또 밀고 당기는 것, 또는 주고 받는 것을 직선상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동작을 원 또는 그 타원에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전체 동작을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회전공방이라고 합니다. 그 회전공방의 기본 동작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동방이야 공방이야? 공격과 방어를 겸한 공방이라고 합니다. 공방 뭐 공방이라고 그러지 동방이라고 그러지 뭐더니? 공격과 방어의 합친 단어입니다. 아 근데 그 공방이야 뭐야? 동 예, 회전공방이라고 합니다. 회전공방. 잠깐 동작을 옆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은 동작을 부드럽게 하면 작은 동작을 표시하면은 어떤 그 천곤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비는 형태가 됩니다. 이 비는 형태를 크게 나타내 보이면은 이런 동작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동작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동작이 변화를 보기 시작하면은 이런 동작이 옆으로 돌아간다면은 이런 변화의 동작을 보이게도 됩니다. 그럼 이 동작이 어떻게 해서 상대방에게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느냐면은 공격할 수 있는 요소를 보면은 손끝에서부터 손바닥 어디 간에 공격 요소가 되면서 방어 요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한 동작을 보여보면은 일반적으로 잘 아시듯이 태권도와 비교해서 잠깐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도 네. 태권도 동작에서는 흔히 보면은 크게 보면은 중단 공격과 하단 공격 또는 상단 공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화도 동작에서는 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일단 방어의 상태로 보게 되면은 상단으로 들어오는 방어의 형태가 따로 있고 중단으로 들어오는 방어의 형태가 또 따로 있고 하단으로 들어오는 방어의 형태가 따로 있다고 보는데 원화도에서는 일단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전공방 하나 가지고 상단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것도 그대로 회전해주면 됩니다. 상대방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친다고 생각할 때에 태권도 동작 같은 거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상대방이 몽둥이와 같은 강한 것으로 후려치게 된다면은 몽둥이의 질이 만약에 80만큼의 강한 것이라면은 이 손은 80 이하이기 때문에 망가지고 맙니다. 그러나 회전 공방을 하게 되면은 이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쳐내는 것뿐 아니라 간단하게 동작을 위에서 해오게 되면은 이런 회전 공방으로 간단하게 막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힘을 그대로 역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으로 들어오는 동작 같은 것을 따로 상단 방어를 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방어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공방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태권도 동작 같은 거는 들어오게 되면 일단 방어를 한 다음에 공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어를 한 다음에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대방이 팔이 길고 제가 팔이 짧게 되면은 저는 항상 불리합니다. 불리하지만은 회전 공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몸통 쪽의 가격보다는 상대방의 힘을 전달하는 손발을 먼저 공방함으로 해서 나를 유리한 족구도로 갖다 놓게 하는 것이 회전 공방의 특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격을 해오면은 주먹 여기는 단단하지만은 이 부분은 비교적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맞고 깊숙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제가 항상 불리한 조건인데 상대방 손을 여기에서 손을 회전 공방을 하게 되면 이 동작은 어떻게 보면은 방어의 동작이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공격의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회전 공방이랍니다. 또 하나 중단 쪽으로 들어오는 공격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중단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따로 맞고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동작 그대로 하게 되면 이 동작으로 상대방의 손을 공격 내지는 방해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단 쪽으로 들어오는 공격이 하더라도 역시 그 동작 가지고 그대로 해버린다면 동작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간단한 말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5가지 있으면 5가지 문제를 푸는데 5개의 공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3개의 공식으로 푸는 게 좀 쉬울 것이고 간편할 것이고
세 개의 공식보다는 하나의 공식으로 푼다면 더 간편할 것입니다. 회전 공방은 상대방이 상단으로 들어오든 중단으로 들어오든 하단으로 들어오든 휘둘러 들어오든 이것 방어 요소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회전 공방 하나로만 방어 내지는 공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휘둘러 들어오는 동작이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쳐내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 상대방 기본 컷을 쳐내고 나서 한번 다시 보면은 이 동작이 더 가능해진다면 얼굴까지 그냥 쳐고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전 공방 간단한 것 가지고 처리가 됩니다. 이 동작을 한 동작으로 연결해 본다면 많은 경우에요. 상대방이 얼굴로 들어온다면 제가 지금 보인 이 동작을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공격한다면 바로 뒤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공격이 됩니다. 이 동작이요. 뒤에서 돌아가면 팔굽으로 그대로 공격될 뿐 아니라 조금 올리김이 되면 팔굽으로 바로 상대방 얼굴까지의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먼 거리일 때는 이 팔로 돌아가게 되면 그대로 공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발 동작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상대방이 정면 발로 제 복부 쪽으로 공격을 해온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면 쪽으로. 이런 정도로 공격을 해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공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나두에서 하는 이런 회전 공방으로 간단히 공격을 방어를 해보면은 이렇게 해서 다음에 공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꺾어지는 이런 동작에서 다음 동작으로 연결되는 그런 선이 아니고 회전 공방 상에서 그대로 발이 들어오면 쳐고 다음에 해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격이 들어오면요. 공격의 힘을 전달하는 기관은 바로 압축 부분이 됩니다. 크게 말하면. 그 다음에 요새는 발등으로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여기는 강하지만 어느 부분이 약하냐 여기가 아주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빼는 크게 단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회전 공방을 하게 되면은 먼 거리에서는 발등을 칠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회전 공방 그대로 해서 상대와 필요한 요소를 얼마든지 공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동작 가지고 상대방이 만약에 오른쪽 허리 쪽으로 휘둘러 들어오는 동작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휘둘러 들어오는 이런 동작일 때도요. 있는 동작 그대로 가지고 쳐버리면 됩니다. 오른손이 쳐진다면 왼손은 돌아가는 얼굴 그대로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전 공방 아주 간단한 동작이지만은 이 회전 다시 한번 치고 그대로 치고 다시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대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나두의 또 하나의 재미있는 점은 손으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태권도류와 같이 그냥 손발로만 가격하는 것이 아니라 던지기 기법도 그 동작 가지고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무도를 보면은 형은 형대로 따로 있고 공방 형태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나두 동작은 형 그대로 숙지하고 나면은 그대로가 태권도류처럼 손발로 가격하든지 또 하나는 유도류처럼 던지기 기법도 가능해집니다.